안녕하세요. 자바 네이티브 메모리 닉 원인을 찾아서를 발표할 토스페이먼츠에서 서버 개발하고 있는 박동우라고 합니다. 오류의 시작은 슬랙으로 온 OM 킬드 메시지였습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시스템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항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슬랙으로 메시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스템 로그 파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OM 킬러가 발동하면 시스템 로그에 로그가 남게 되고 이걸 슬랙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OM 킬러가 발동한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OM 킬러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만약 서버 내 특정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메모리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여유 메모리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때 OS에서 무언가의 연산을 할 때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OS에서 더 이상 할당받을 메모리가 없다면 OS는 불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리눅스 OS에서는 시스템에서 과도하게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희생하고 OS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OM 킬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바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에서는 자바 프로세스가 가장 많은 메모리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S에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OM 킬러가 자바 프로세스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서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바 버전은 11.0.03 버전을 사용했으며 도커의 팟 맥스 메모리는 4기가를 할당했으며 자바의 맥스 힙 사이즈는 1.5기가를 할당했습니다. OM 킬러가 자바 프로세스를 죽였을 때에는 자바 프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은 4기가였습니다. 맥스 힙 사이즈가 1.5기가인데 OS에 메모리가 없는 상황까지 생겼다면 아마 이 프로세스는 2.5기가의 메모리가 힙 사이즈 외에 쓰였을 것입니다. 자바의 메타스페이스 공간과 기타 메모리 공간을 감안하더라도 2.5기가의 알 수 없는 메모리 사용량은 크게 이상한 수치입니다. 그럼 원인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바를 구동할 때 네이티브 메모리 트래킹 옵션을 주면 J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자바 가상 머신의 실제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서버를 측정해 보면 힙 사이즈는 1.5기가를, 클래스 공간은 190메가를, 스레드, 코드, GC 등 자바 가상 머신의 전체 메모리 사용량은 2기가 정도였습니다. 프로세스가 시스템 메인 메모리를 할당받아 쓰고 있는 메모리 수치를 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탑의 RSS 수치가 그 수치입니다. 탑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조회해 보면 RSS 수치는 2기가보다 훨씬 큰 3.1기가였습니다. 2기가랑 비교해 보면 약 1.1기가의 오차가 있는데요. OM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바 프로세스의 메모리가 4기가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2기가까지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SS 수치로 나타난 4기가에서 자바 가상 머신의 통계로 나타난 2기가를 빼면 2기가가 남는데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2기가는 네이티브 메모리 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네이티브 메모리 닉의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요. 우선 자바 가상 머신에서 네이티브 메모리 닉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했던 부분은 JNI와 JNA였습니다. JNI와 JNA는 C로 구현한 모듈을 자바에서 직접 호출하는 기능인데요. C 구현체에서 메모리 닉이 생길 경우 자바 가상 머신에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어서 네이티브 메모리 닉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서버는 JNI와 JNA를 쓰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했던 부분은 JDK 1.4부터 지원하는 다이렉트 버퍼인데요. 다이렉트 버퍼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자바 가상 머신의 지시로 관리되지 않는 네이티브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버퍼로 인한 메모리 닉은 아닐까 의심을 해봤는데요. 다이렉트 버퍼로 할당된 메모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네이티브 메모리 트래킹 옵션의 결과에서 할당된 양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서버에서
다이렉트 버퍼의 사용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했던 부분은 APM 툴이었습니다. APM 툴은 보통 자바 에이전트로 연동하며 인스트루먼트를 변경하는 형태로 동작하니 거기서 혹시 모를 네이티브 메모리를 쓰는 부분은 없을까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해당 서버에서는 핀포인트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예상 범위 내에서는 이렇다 할 원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범위를 넓혀 리눅스 OS의 프로세스 레벨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뭐든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프로세스 메모리를 덤프하고 덤프된 파일 내에 포함된 문자를 뽑아 힌트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메모리 덤프는 pmap, smaps, gdb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덤프된 파일에서 문자를 알아내는 건 스트링즈 명령어를 통해서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뭔가의 힌트가 있기를 바랬지만 이렇다 할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메모리 프로파일 툴을 적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할당할 때에는 멜록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멜록을 j멜록으로 변경하게 되면 j멜록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 툴을 통해서 어떤 모듈에서 얼마나 메모리를 쓰는지 볼 수 있습니다. j멜록을 적용하고 난 뒤 문제의 상황을 재현해 보니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처럼 메모리 할당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으로 알 수 있는 건 C2 컴파일러에서 프로세스 메모리의 90% 이상인 1.9기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C2 컴파일러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C2 컴파일러에서 메모리 닉이라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오픈JDK의 버그 트래킹 시스템을 살펴보니 C2 컴파일러의 메모리 닉이 발생했다는 이슈가 리포팅된 것도 보였습니다. 그럼 C2 컴파일러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깁니다. 클래스 파일을 OS가 구동하려면 기계어로 컴파일해야 하는데 이 컴파일은 JIT 컴파일러라는 것이 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JIT 컴파일러는 레벨 0에서 레벨 4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마지막 5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레벨 4 컴파일러가 C2입니다. C1 컴파일러는 JIT 컴파일러의 최적화를 줄이되 빠르게 컴파일되는 컴파일러이며 이런 특성은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많이 씁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앱을 띄우면 빠르게 뜨는 것이 중요하니 많은 최적화보다는 빠르게 컴파일되어 구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C2 컴파일러는 구동 시간은 많이 느리지만 JIT 컴파일러의 최적화를 많이 하여 연산할 때에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파일러입니다. 이런 특성은 서버에서 적합할 것인데요. 구동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구동하면 오랫동안 서비스하여 많은 양의 연산을 하는 서버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들은 C2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Tiered Stop at 레벨이라는 옵션을 주면 JIT 컴파일러의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C2 컴파일러가 문제의 진짜 원인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확인은 간단합니다. C2 컴파일 대신 C1 컴파일러를 적용해 봤습니다. C1 컴파일러를 적용하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상했던 대로 CPU 사용률이 40%대에서 7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적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CPU 사용률은 낮추고 싶었습니다. CPU 사용률을 낮추려면 C2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JDK 버전을 JDK 11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JDK 17 최신 버전으로 변경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픈JDK 내에 그랄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쓰려면 자바 가상 머신 내에서 실험적인 기능을 쓰겠다는 옵션을 넣어야 되며 JVM CI 컴파일러 옵션을 주게 되면 그랄 JIT 컴파일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이라는 단어가 선택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이미 쿠버네티스를 통한 HA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카나리 배포와 블루그린 배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빠른 롤백이 가능하기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옵션을 적용해 보니 CPU 사용률은 70%에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죠. 현재 문제가 발생했던 서버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옵션 그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JDK 버전의 실마리가 보일 만한 릴리즈 노트가 나올 때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 아직은 이 옵션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에서 중요한 건 정답보다 문제 원인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발표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구현한 로직 중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코드는 보이는 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죠.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는 실마리가 보였을 때 급무살을 타게 됩니다. 저희가 겪은 사례를 통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